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스페인 문화 속 돈키호테의 정신 읽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이준희입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전보건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책도 몇 권 집필했는데요. 특히 세계적인 작가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어떤 생각과 열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는지를 따라가 보는 것이 제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으로 작가들을 따라 여행을 하기도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인문학 감성 여행 칼럼을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저서 여행으로 보는 문학에서는 직접 작가를 찾아 떠난 여정을 담았고,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세계문학 산책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과 또 그리고 세계적인 문학가들과 그 나라의 문화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요즘에는 제가 다니는 여행 이야기를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오늘도 여행 준을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국내 역사 여행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만나는 역사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함께 공유하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과 함께 인문학 여행 활동을 몇 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블로그 활동이나 역사 여행을 통해서 단순한 기록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와 과거의 이야기를 잊고 싶습니다. 여행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역사와 문화를 친근하게 느끼고 또 그 속에서 삶의 지혜와 즐거움을 발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페인의 세르반테스는 흔히 영국의 셰익스피어 또 독일의 괴테와 함께 세계 3대 문호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 돈키호테는 유럽 문학사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유산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는 같은 시대를 살았고 운명처럼 같은 해 같은 날인 1616년 4월 23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지금도 세계 책의 날로 기념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음에도 두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왕실과 귀족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연극 문화가 꽃피던 시기에 부와 명예를 한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스페인의 세르반테스는 전쟁터에서 왼팔을 잃고 또 알제리 해적에게 포로가 되어 노예 생활을 했고 또 작가로서는 늘 가난과 빚에 쪼들리면서 감옥을 드나드는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괴테와 비교해봐도 그 차이는 분명한데요. 독일의 괴테는 이미 생전에 국민적 존경을 받으면서 관직과 명예를 누렸지만 세르반테스는 끝내 세속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세르반테스는 자신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의 모순과 인간의 꿈을 끊임없이 탐구했고 그 결과 인류 최초의 근대소설이라고 불리는 돈키호테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돈키호테는 몰락한 기사도 정신으로 현실의 모순을 풍자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끝내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 존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웃음을 주는 동시에 깊은 성찰을 던져주는 이 작품은 이후 세계 문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고전으로 사랑받고 있죠. 이처럼 세르반테스의 삶과 작품은 스페인의 역사와 정신을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돈키호테라는 창을 통해서 스페인의 문화와 정신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문학을 넘어서 연극과 뮤지컬, 영화 등 다양한 예술 장르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인데요. 이 작품은 토니상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할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부터 정식 공연이 시작되어 꾸준히 사랑받아 왔습니다. 주인공 돈키호테의 역은 남자 배우로 유정환, 또 조승우, 황정민, 오만석, 홍광호 등 내노라 하는 배우들이 맡아서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를 직접 관람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와 연기로 다시 태어나는 돈키호테의 모습은 작품 속의 돈키호테 정신을 더욱 생생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돈키호테는 미치광이 노인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밀고 나가고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어찌 보면 돈키호테의 꿈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허황되어 보이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삶의 이유였습니다. 또 돈키호테가 풍차를 거대한 적으로 착각하고 돌진하고 이런 모습들이 단순한 웃음거리로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도전하는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는 스페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시대와 국경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항상 어긋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끝내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 존재라는 것 말입니다. 스페인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길어올린 상상력, 이것을 위대한 고전을 탄생시켰고 우리는 그 정신을 통해 지금도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르반테스가 살았던 스페인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스페인은 유럽의 서쪽 아래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세르반테스가 살던 당시에는 포르투갈과 한 나라를 이루었고요. 유럽 최강국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영국보다 앞서서 해양시대를 열었고 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후 남미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유럽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대다수가 90% 이상이 로마 카톨릭을 믿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종교로 단일하게 묶여있는 나라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아프리카와 가까워서 더운 날씨와 건조한 기후가 특징인데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큰 도시가 발달해 왔습니다. 스페인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중 하나가 뭘까요? 바로 투우입니다. 투우는 이 3명의 투우사가 6마리의 황소와 맞서는 이런 전통 경기인데요.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지만 요즘에는 지나치게 잔인하다는 이유로 논란이 많습니다. 실제로 바르셀로나에서는 투우 중계를 TV에서도 금지하고 있고요. 지금은 주로 스페인 남부 지역에서만 투우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격렬한 경기에 깊이 매료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는 투우에 완전히 빠져 있었는데요. 투우에 관한 백과사전 같은 책을 집필할 정도로 열정을 쏟았습니다. 해밍웨이를 유명하게 만든 대표작, 바로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에서 스페인 여행 중 투우를 관람한 경험을 생생하게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투우와 관련된 축제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산페르멘 축제입니다. 혹시 영화 톰 크루즈가 나오는 나잇 앤 데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 영화의 한 장면 중에 이 스페인 거리에서 소와 함께 거리를 막 달리고 오토바이를 타는 이런 장면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배경이 바로 산페르멘 축제입니다. 축제 기간에는 모두 흰색 옷을 입고요. 빨간 스카프를 두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투 경기를 할 소들을 이렇게 풀어놓는데요. 투장까지 질주하는 이 소들의 행진, 엘 엔시에로가 펼쳐집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아찔할 만큼 스릴 넘치지만 실제로 다치는 사람도 많아서 늘 위험과 열정이 공존하는 축제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스페인의 투 문화는 한편으로는 열정적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목숨을 건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는 아주 독특한 전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긴장감과 강렬함이 해밍웨이를 비롯한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준 것 같습니다. 투가 스페인의 뜨거운 기질을 경기로 보여줬다면 플라멩코는 음악과 춤으로 표현한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멩코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비롯된 전통 예술인데요. 주로 노래, 기타 연주, 그리고 춤이 어우러져서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또 무용수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발끝으로 바닥을 강렬하게 두드리면서 만들어내는 리듬과 손끝과 팔동작에서 이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숨이 멎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 기타의 이 격정적인 선율, 또 깊은 울림의 노래가 더해지면 그야말로 무대 전체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찹니다. 플라멩코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스페인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또 삶의 애환을 담아낸 문화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그 속에서 단순히 춤과 음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 특유의 정열과 혼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보여주는 격렬한 전통이라면 플라멩코는 어떻게 보면 감정과 영혼을 불태우는 예술입니다. 이 두 모습이 스페인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이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진짜 잘 맞는데 스페인 음식은 그래서 여행 중에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마치 요즘 한국 음식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듯이 스페인 음식도 그 나름의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하몽을 소개할게요. 하몽은 이베리아산 돼지고기로 만든 생햄인데요. 우리나라의 제주 흑돼지처럼 특별한 인기를 자랑합니다. 돼지고기 중에서도 이베리아산 돼지고기는 유럽에서 인기가 진짜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베리아산 돼지고기는 야생에서 방목하고요. 도토리를 먹여서 아주 자유롭게 자라거든요. 하몽은 이런 돼지고기로 오랜 시간 건조시켜서 만들어요. 얇게 썰어가지고 술안주로 그냥 내놔도 너무 좋은데요. 멜론 위에다 올려서 멜론 프로스트로 만들어서 내면 간단하고 또 보기에도 좋고 아주 고급진 안주가 됩니다. 짭조름하지만 깊은 풍미가 일품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요리는 바로 빠에야입니다. 여러 가지 해산물과 채소 그리고 향신료를 넣어서 만든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해물 볶음밥인데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비빔밥처럼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바다의 맛과 향이 어우러져서 스페인 현지에서도 늘 사랑받는 국민 요리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처럼 스페인 역시 이 해산물 요리가 정말 발달해 있는데요. 문어 요리인 폴포 가에요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스페인의 술, 샹그리라입니다. 레드 와인에다 신선한 과일을 듬뿍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내는 술인데요. 보기에도 화려하고 맛도 달콤해서 특히 더운 여름에 제격입니다. 돈키호테 속에는 아주 재미있는 음식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고뇌와 슬픔의 돼지고기 요리입니다.
또 노고와 탄식의 돼지고기 요리라고도 번역되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돼지고기 요리가 왜 이렇게 슬프지?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요리는 스페인이 로마 카톨릭으로 종교를 통일하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과 유대인이 개종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종교 재판관이 집집마다 건물 한 데서 생겨난 음식입니다. 세르반테스 집안도 개종한 유대인 집안 출신이고 작품 속 돈키호테 역시 개종해서 종교 재판관이 주로 방문하는 토요일에 이 요리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돈키호테 속 음식과 스페인의 먹거리들은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당시 사회와 문화, 종교적 배경까지 담고 있어서 작품과 현실을 연결해주는 작은 참고 역할을 합니다. 음식 여행 했으니까 이제 스페인 여행 해볼게요. 스페인을 기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끝없이 펼쳐진 올리브 나무와 포도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올리브 생산량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고 포도 역시 풍부하게 재배되어서 와인 생산량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로 만든 스페인 와인은 역사적으로 유명한데 우니코라는 와인은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비가 결혼할 때 영국 공식 결혼 와인으로 선택될 정도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스페인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제주도의 올레길이 바로 이 산티아고 길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자신만의 여정을 경험하는데요. 한국인들이 유럽인들 빼고는 가장 많이 여기에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배우 차승원과 유해진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이 알베르게, 즉 순례자 전용 하숙집에서 머물던 경험이 소개되어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알베르게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식사를 함께 하면서 순례의 의미를 새기게 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순례자들이 가방이나 배낭에 조개 모양의 콘차를 매다는 것은 또 유명한 풍경입니다. 원래 순례길에서 돌아오는 사람임을 표시하고 또 길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는 표식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순례자의 상징으로 순례를 완주했다는 자부심과 기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꼽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걷는 여행이 아니라 자신과 마주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또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만남과 소통을 경험하는 특별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발길 하나하나가 자신의 삶과 연결되면서 일상에서는 느끼기 힘든 어떤 깊은 감동과 성찰을 안겨주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의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산티아고 길을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 길이 있지만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걸으려면 대략 30에서 4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매일 발걸음을 옮기며 자신과 마주하고 또 길 위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세계 각지의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을 여행하다 보면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시에스타 문화입니다. 시에스타는 이 스페인식 낮잠 문화인데요. 한낮에 가장 더운 시간대에 잠시 쉬는 전통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관공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점도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은 한낮에는 길거리가 한산해지고 또 현지인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지만 스페인에는 시에스타 시간 동안 잠을 잘 수 있는 넷카페가 있어 여행객이나 직장인들이 잠깐 머물면서 낮잠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잠시 쉬면서 재충전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녹아있는 것이 스페인만의 매력입니다.
이 시에스타 문화는 단순하게 낮잠 자는 거, 그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고 삶의 리듬을 스스로 조절하고 여유를 즐기는 스페인 사람들의 생활 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시에스타는 큰 울림을 줍니다. 잠시 쉬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또 숨고르기를 통해서 삶의 속도를 조절하고 재충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충분히 의미 있는 문화입니다. 이처럼 스페인의 문화는 투우의 용기와 도전, 또 플라멩코의 열정, 그리고 산티아고 길에서 만나는 이런 영적인 성찰, 시에스타가 주는 여유,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음식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하나의 공통된 정신이 흐릅니다. 바로 현실의 고단함을 넘어서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아가려는 의지입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그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키호테의 모습은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도전하는 인간의 존엄이 담겨 있습니다. 현실을 풍자하면서도 끝내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따라서 스페인의 문화와 역사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전통이나 관습을 아는 것을 넘어서 도전과 열정, 그리고 꿈꾸는 인간 정신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돈키호테라는 한 노인의 헛된 모험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페인 문화 속 돈키호테의 정신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당신도 꿈꾸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초대장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